오라고. 어여와. 빨리. 컴온. 사랑하는 교구 깜찍한 빠콩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쌤은 우주자 람보 스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교구 깜찍한 우리 빠콩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의 그 겨드랑이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 기간에 파이팅을 외치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할 순 없으니까 저쪽에 있는 칠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 칠판 쪽으로 끄끄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공부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뭐가 있어? 인권이 있어. 그런데 이 인권이 뭐 될 수 있다고? 침해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인권 침해라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인권이 뭐 되는 거야? 침해되는 현상이야. 자, 인권 침해가 뭐라고? 인권이 침해되는 현상이야.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침해당할 수 있냐면 겁나 씨빠빠룰라가 나타나가지고 겁나 이제 쓰레기가 나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나타나서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또는 단체로 던전이야! 네, 단체로 와서 우리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몰려와서 침해할 수도 있고 자, 또는 어떻게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냐면 깜짝 놀라겠지만 국가기관이 또 우리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국가기관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겁나 페이크야. 자, 국가기관도 우리의 인권을 뭐 할 수 있다?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간다. 자, 그런데 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느냐? 그 발생 원인이 있을 거야. 이 발생 원인이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이빨을 뽑겠습니다. 자, 뽑아서 그걸로 선생님이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선물로 겁나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험 문제 겁나 나오니까 선생님 틀리하는 거 안 보고 싶지? 네,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발생 원인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주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니? 고정관념. 네, 고정관념이라.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든가 아니면은 편중된 어떤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바로 뭐냐면 옛날 때부터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 있어.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관습이라 그래. 옛날 때부터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행위들 이런 관습이라든가 또는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권 침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법이나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제도 때문에 인권 침해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얘네와 각각 상응하는 얘들이 있어. 그 얘들과 같이 연결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네, 우리 누리 오빠 너무 과도하게 안 끄덕여줘도 돼요. 지금 누리 오빠가 촬영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명절 전날이어서 우리 누리 오빠가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그 고양이 인형처럼 그렇게 너무 흔들거리지 않아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표적인 예를 좀 얘기해주면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남자가 무슨 미용사야? 거시기 떨어지게. 뿡알 떨어지게. 남자가 무슨 미용사야?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뭐야? 고정관념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관습관행은 얘는 대표적으로 그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런 얘가 A 가문에 A씨가 있어. 근데 이 A씨는 이제 여성인 거야. 그런데 이 A 가문에 이제 땅이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이 갑자기 그 땅값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가문에 있는 이제 그 누구야 조상이 아니구나 어른이지 조상은 죽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다 나눠주겠다. 그런데 우리 가문은 전통에 따라
18세 이상의 남자들한테는 나눠주지만 여자들에겐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씨빠빠 룰라.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A씨는 여자야, 여자. 자, 뭐를 당한 거야? 인권 침해를 당한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니? 요거 기억하자. 평등권의 인권 침해를 당했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지금 평등하잖아? 평등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인권 침해를 당한 거야?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주지 않겠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이런 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관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인권 침해가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우린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야? 관습 때문에 발생했구나. 요거 찍어낼 수 있겠지? 이거 찍어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이 겁나 좋아하는 선생님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어? 전국! 자, 예를 들어서 정국이가 있다라고 해볼게. 이거 사실 정국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정국이가 인터넷상에 댓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막 그게 자기의 생각을 막 쓰는 걸 좋아하는 거야. 뭐 지민이가 똥질이었다. 막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한다라고 만약에 해보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뭐냐면 인터넷 실명제라는 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글을 쓸 때에는 무조건 실명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정국이는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자, 글을 쓰기가 굉장히 거시기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정국이 입장에서는 나 인권 침해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어떤 인권 침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나에게는 무슨 권이 있어? 자유권이 있다. 그런데 이 자유권을 못했다? 침해당했다. 그런데 뭐에 의해서 침해당한 것이다? 그것은 인터넷 실명제라는 법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나 제도 때문에 인권 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예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연결해 줬지.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얘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잘 알아둬야 돼.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은 인권 침해는 보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그 사례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는 차별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 그 다음에 선생님이 누리 오빠한테 사실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 할까, 누리 오빠? 이거 뭐야? 나한테 많이 겪는 거 있잖아. 뭐야? 필살기? 뭐 지금 애교라고 하려고 했어. 폭력. 그러니까 폭력입니다. 폭력도 가장 대표적인 인권 침해에 들어가고 또는 선생님이 이제 이 회사에서 누리 오빠한테 하는 거예요. 뭐냐? 따돌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러거나 이제 뭐가 있냐면, 네, 누리 오빠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 네, 내가 계속해서 푸사 다 보고 있어요. 계속 한 장을 유지하고 있어, 한 장을. 그래서 나는 사생활 침해를 해보고 싶어. 근데 사실은 사생활 침해.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장 대표적인 예들을 기억하고 가야 돼. 차별, 폭력, 따돌림,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자, 차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좀 잘 나오는 예들을 몇 개 설명해 줄 건데, 장애인이 있어. 자, 장애인의 상대어. 그러니까 장애인의 반대어는 피디님 뭘까요? 누리오빠 뭐야? 비장애인. 그렇지. 이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의 반대어를 자, 일반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무조건 차별되는 거야. 그러면 장애인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지 장애인의 반대말은 일반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가장 대표적으로 차별이 될 수 있다. 또는 장애인은 화장실이야. 우리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지. 비장애인의 경우. 그런데 예전만 하더라도 장애인은 남자 장애인 화장실, 여자 장애인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뭐에 들어갈 것이다? 차별에 들어간다. 또는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거야.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25세 미만만 뽑는다라고 이렇게 나이 제한을 딱
딱 걸어버렸다. 또는 어떤 성별에 대한 걸 뭐를 딱 걸어버렸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에 들어간다? 차별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잘 나오는 건 사생활 침해가 시험 문제 잘 나와. 자, 사생활 침해의 경우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핸드폰을 갖고 놀다가 자, 화장실 간다고 쉬는 시간에 잠깐 갔어. 자, 그 시간 동안에 갑자기 누리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핸드폰을 막 훔쳐보기 시작했다. 자, 이거 뭐가 될까요?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자, 그러거나 또는 학교에서 시험을 쳤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께서 성적과 학생의 이름을 동시에 기재해서 전교생 앞에 모든 것을 다 공포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에 들어간다? 사생활 침해에 들어간다. 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대표적인 예들 기억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제 뭔가를 얘기할 건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들어봤을 때 인권 침해인가? 근데 인권 침해 같은데 인권 침해 아닌 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인권 침해 같은데 인권 침해 아닌 너 인권 침해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 자, 그 대표적인 예들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돼.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놀이기구를 타는데 120cm 미만은 놀이기구를 만약에 못한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다라고 해보자. 이거는 인권 침해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지. 만약에 120 미만의 친구들이 그 놀이기구를 타기 위험한 거라면 당연히 타서는 안 되겠죠. 뭐 타가지고 막 머리 뽑아지고 그 다음에 막 팔다리 다 막 잘리고 막 이렇게 된다. 그렇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이건 뭐야? 보호하는 거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 순으로 대학에서 뽑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인권 침해야 아니야? 아니지. 누구나 어느 대학이나 그러지. 잘하는 사람 뽑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청소년들이 밤 10시에 자 노래방 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지.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러면 청소년들이 10시 이후에 위험하게 왜 노래방을 가냐 이거야. 근데 너희들은 10시 이후에 나 피카츄 라이츄 나 피카츄 라이츄 이런 르세라핌의 이런 하이보이 같은 거 여러분들 분명히 부르고 싶을 거예요. 그치? 근데 저기 하이보이 지금 왜 피디님 자꾸 이렇게 하세요? 왜요? 르세라핌 아니에요. 아 이거 르세라핌 안 불렀어? 네. 아 진짜야? 그 누가 불렀는데? 뉴진스. 아 진짜? 아 그래 맞아. 내가 뉴진스라고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10시에 가가지고 하이프 막 이런 거 부르고 싶어. 그런데 물론 너희들 욕구 안에는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인권 침해야 아니야? 이거는 인권 침해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10시 이후에 노래방에 가는 것은 조금 더 유해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인권 침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정답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인권 침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발생한다? 정답은 자, 피디님 이게 뭐예요? 자, 어떻게? 다양하게. 아니야, 전반적이야 이거. 자, 다양하게는 이거야. 알았어? 이거고 다양하게는 이거야. 그리고 이건 뭐야? 전반적으로.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한다. 자, 그게 바로 뭐다? 네, 인권 침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인권 침해가 계속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겁나 노력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자, 정답은 바로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향상시켜야 된다. 자, 얘들아, 감수성이라는 게 뭐야? 이런 게 감수성이죠. 슬퍼! 못 견디겠어! 야! 막 이런 게 바로 뭐야? 감수성이지, 그치?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인권 침해를 받아. 그러면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 와서 내 죽방을 때려. 그리고 막 와가지고 내 강냉이 다 털어. 근데도 그래.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침해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 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감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민감하게 우린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반응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인권 감수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인권 감수성이 낮을수록 인권 침해에 대해서 민감하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인권 감수성이 낮을수록 인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도 같이 낮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이제 인권 침해를 당했어. 아우, 앞에 있는 우리 오빠 겁나 인권 침해 하고 싶은데 아우, 겁나 인권 침해 하고 싶어. 그리고 저분이 자꾸 인권 침해를 해요. 자기 얼굴 소개한다고 하면서 자꾸 단톡방에 차은우 얼굴을 자꾸 올려. 왜 인권 침해하냐고, 이 인간아.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소중한 눈이 막 버려지는 거야. 차은우는 너무 좋은데 왜 자기 얼굴을 차은우라고 소개하냐고. 자, 이렇게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구제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구제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구제받아야 돼! 자, 구제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고 가도록 할 거야. 그래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들 알려주고 가도록 할게. 자, 첫 번째 기관은 바로 뭐냐면 법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은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있어. 뭐라고? 헌법재판소. 뭐라고? 헌법재판소. 자, 피디님 뭐라고요? 헌법재판소. 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인권위원회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애들은 다 시험대 굉장히 잘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법원이야. 그러니까 법원은 사실은 우리가 구제받기에 가장 알려져 있는 기관 중에 하나지, 그치? 뭐 예를 들면은 자, 누리 오빠하고 선생님하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누리 오빠가 이제 나한테 국어를 한 거야. 돈을 빌려달라고 막 자기 피카츄 빵 먹고 싶대. 돈을 막 빌려달라고 한 거지. 그래서 100원만 꿔달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100원을 꿔줬어. 그런데 갑자기 왜 욕이 나오려고. 네, 저 쉐리가 선생님한테 100원을 만약에 안 갚았다. 그래서 왜 100원 안 내나 그랬더니 내가 갚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때 갚았잖아 이러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겁나 빡치죠. 자,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뭘까? 재판을 하는 거지. 그치? 나 너무 원통하다 하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누리 오빠를 고소할 수 있죠. 자, 이걸 갖다 우린 뭐라고 하는 거야? 고소해서 뭘 빼? 고를 빼. 그럼 뭐야? 소재기.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너무나 원통해. 그러니까 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통한 나의 의견을 내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소재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소재기. 소재기. 그래서 얘들아 봐라. 법원에 소재기. 소를 제기해. 나 원통해. 누리가 나한테 100원 안 갚았어. 이렇게 소제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소제기를 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법원에서는 뭐로 나를 구제해 줄까? 정답은 재판이에요. 재판으로 구제해.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까? 소송이라고 해. 같은 말이야. 재판하고 소송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소송으로 나를 구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재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물론 재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나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개의 재판이 나오는 거야. 다행히도. 그래서 그 재판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재판의 이름 바로 뭐냐면 민사재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사재판이야. 이 두 개의 재판을 잘 알아둬야 돼. 자, 민사재판할 때 민은 뭐냐면 그냥 백성민이야. 그러니까 개인 간에 그냥 일어나는 분쟁이야. 그러니까 개인 간에 그냥 여러 가지 뭐 사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쟁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는 민사다. 그런데 형사는 뭘까? 이거는 반드시 형벌을 내려요. 그건 뭐야? 쉽게 얘기하면 범죄야. 쉽게 얘기해서
범죄라고 판단이 될 때는 이게 뭔가 이거는 범죄인데 뭐 예를 들면 강도, 살인 이런 거. 근데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간할 때는 뭐 하는 거야? 형사재판이야. 그래서 이거는 범죄의 유무, 이게 진짜 범죄일까 아닐까 이거를 가릴 때 뭐다? 형사다. 이게 내가 쉬운 예를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누리 오빠한테 100원을 빌려줬어. 근데 100원을 안 갚았어. 그래서 갚아 이 자식아. 갚았다니까요. 안 갚았어. 막 하면서 둘이서 으아 이렇게 싸웠어. 그때는 민사재판이야, 형사재판이야? 이때는 민사재판이야. 왜냐면 진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이건 몰라.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야. 이거는 그치? 범죄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그래. 그런데 분명히 안 갚았는데 자꾸 갚았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날카로운 이쑤시개를 들고 누리 오빠의 옆구리를 확 찔렀는데 만약 죽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살인이 되는 거지. 그때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찰이 개입되겠지.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나 원통해 하면서 나 원통해 하면서 고소하지. 근데 민사재판에서는 일반인이 고소할 수 있어. 그래서 민사재판을 해.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일반인이 고소를 못해. 왜 그러면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고소도 고소 전문가가 가서 이것을 고소해야 돼.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 검사예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누가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 검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민사재판에는 뭐 경찰이나 검사가 없어. 그러니까 검사가 안 들어가. 근데 형사재판엔 누가 들어가냐면 검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법원에서 처리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이 예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 아까 선생님이 A 가문을 얘기했어. 이 A 가문에서는 지금 땅값이 올랐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는 주지 않는데 그래서 여성 A씨가 지금 빡쳤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A씨가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여러 군데가 있어. 여러 군데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일 거다. 왜 그러냐면 이 A씨가 원하는 건 뭐야? 사실 돈일 거란 말이야. 그치? 뭐 여성으로서 우리 여성의 뭐 인권을 상승시켜줘. 뭐 향상시켜줘.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돈이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뭐야? 사실은 소유권 민사재판하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 A씨가 침해당한 인권은 선생님 뭐라 그랬지? 평등권이라고 했고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그 다음에 법원에 뭐를 제기한다? 소제기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잘 알아두세요. 요거를 이제 너희들이 공부를 할때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그러니까 뭐냐면 막 이런 분쟁의 예들이 나와. 근데 이 예들이 막 헷갈려. 이거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야 돼? 아니면 이거 법원에서 해야 돼? 민사해야 돼? 형사해야 돼? 이런 게 헷갈려. 근데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 키워드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제기했다, 소송했다, 재판했다, 민사재판했다, 형사재판했다. 그러면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등등 해서 그중에서 이건 어디서 한 거야? 법원에서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반드시 잘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지?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할 건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소야.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법원이 많거든. 그런데 이 법원 중에서도 완전히 상위 클래스의 재판소. 그게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소야.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독립된 기관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독립된 기관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입법부에 속한 것도 아니고 행정부에 속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야. 그런데 어떤 부분에 독립된 기관이냐면 헌법재판소는 즉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헌법을 위해서 있는 거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헌법이 원하는 어떤 헌법 질서라는 것이 있어. 우리가 앞 시간에 헌법에 대해서 배웠지. 헌법은 뭐야? 법이야. 그치? 그런데 이 법에는 굉장히 여러 개 종류의 법이 있어. 그런데 그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상위 클래스 법이 누구니? 헌법이야. 그런데 이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헌법이란 녀석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이 있는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얘 목적이야. 나 갑자기 울컥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누구야? 헌법의 소원이고 소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헌법이 원하는 헌법 질서가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뭐 하는 거야? 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큰 힘이야. 자, 피디님, 아주 큰 힘. 그런 힘을 뭐라 그러죠? 아주 큰 힘. 아주 큰 힘. 이걸 뭐라 그래? 아주 큰 힘, 아주 큰 힘. 거대 어. 권력. 자, 그래서 뭐냐면 아주 큰 힘 중에 하나인데 공권력이야. 공권력. 자, 공권력. 자, 보자. 국가의 힘만큼 큰 건 없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소중한 뭐야? 기본권이 침해당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누리 오빠가 선생님한테 100원 빌리고 안 갚았어. 이런 거는 여기로 못 가요. 왜? 공권력이 아니야. 그 아주 미세한 힘이야. 아주 작은 힘이고, 네.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는 힘이에요. 이런 것은. 부하 직원이라는 게 그래. 그런 건데. 이 공권력이라는 건 뭐야? 아주 거대한 힘이야. 아주 거대한 힘. 그러면 이 만약에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잘 보세요.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있어.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하고 와야 돼.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국민이, 잘 보세요. 국민이 직접 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헌법소원 심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예로 조금 알려주도록 하겠는데, 자, 주민등록법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래서 A씨야. A씨. 그런데 이 A씨는 지금 뭐냐면 주민등록번호로 바꾸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피디님 바꾸고 싶어요? 네. 바꾸고 싶어. 뭐 1234에 1234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르세라핌의 뭐 핸드폰 번호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지금 바꾸고 싶을 거야. 그죠? 그런데 아니면 뭐 진짜 막 깨알같이 말도 안 되게 뭐 천사 막 이런 걸로 바꾸고 싶고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A씨는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너무 바꾸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 자기는 태어날 땐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이제 자기가 바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남자는 1로 시작해. 주민등록번호가. 근데 여자는 뒷자리가 2로 시작해. 근데 자기는 이제 여성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2로 바꾸고 싶은데 우리나라 현행 주민등록법상 한 번 매겨진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다라는 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가 되게 불편해지는 거야. 계속 왜 겉모습은 여자신데 왜 주민등록번호는 1로 시작해요? 막 이런 의구심 막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자기가 되게 기본권을 계속 침해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겪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 사람 입장에선 침해당한 거야.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을까? 이때는. 정답은 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남성에서 이제 여성으로 바뀐 건데 어떤 자유롭게 나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유권을 침해받았다고 자기는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법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봐라. 공권력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떤 국가 기관의 잘못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도 들어갈 수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법이야. 그러니까 이 법이 꽉 쫙매고 있는 경우가 있어. 나의 인권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민등록법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뉴스 기사 같은 걸로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A씨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어디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헌법재판소야. 그래서 이렇게 잘 보세요.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것을 구제받기 위해서 잘 보세요. 누가? 국민이 직접 내는 거야, 이거는.
누가? 국민이 직접 내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헌법 소원 심판이야. 이건 어디서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그런데 이때 약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 중에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것도 하지만 뭐도 있냐면 위헌 법률 심판도 있어. 뭐도 있다고? 위헌 법률 심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헌법 소원 심판하고 위헌 법률 심판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 근데 이건 달라. 위헌 법률 심판도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법률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 법률이 지금 뭐에 위배된다는 거야?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야. 헌법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지. 뭐 하는 역할이라고 했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어떤 예로 주민등록법이 국민의 기본권. 아까 그 사람은 뭘 얘기했어? 나 자유권이 있는데 왜 내 자유권을 침범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금의 법.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법률을 얘기하는 건데 이 주민등록법이라는 이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해서 국민이 직접 요청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헌법소원 심판이야. 그치? 근데 이거와 비슷한 것 중에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시험 문제로 얘가 나오면 헷갈려. 이거는 위헌 법률 심판 같기도 하고 헌법소원 심판 같기도 해. 헷갈려. 근데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줄게. 위헌 법률 심판은 이거는 누가 요구하는 거냐면 요거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야. 자, 쉽게 설명해 줄게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재판을 하고 있어. 근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법이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게 뭔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재판을 하는 도중에 이 법원에서 재판을 잠깐 멈추고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법원이 요청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위헌 법률 심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중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누가 하는 거야? 이건 법원이 요청하는 거야. 정확하게 법원이라고 나와. 알았어? 그런데 헌법소원 심판은 이건 법원이 요청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요청하는 거다? 정답은 국민이 요청하는 거야. 알았어? 국민 개인이 내가 봤을 때 요청하는 거야.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국민 개인이 요청하는 거다. 알았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헌법소원 심판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 자, 헌법소원 심판 굉장히 중요하다.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받기 위해서 누구 스스로 요청하는 거야? 누가 요청하는 거야? 정답은 국민이 요청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헌법소원 심판이야. 이건 어디서 한다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해. 한 가지만 더 디테일한 거 하나 알려줄게. 헌법소원 심판은 마구잡이를 할 수 없어요. 다 해봐야 돼. 막 법원도 가보고 다 해보고 해봤는데도 안 되면 최종으로 하는 게 뭐냐면 헌법소원 심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보고 그랬는데도 안 되면 뭐 하는 거야? 헌법소원 심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뉴스에도 보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뉴스에도 나올 정도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요거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자, 이번에 얘기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가 짧게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피디님 뭐라고 얘기해요? 짧게. 하지 마. 뉴스 안 보냐. 인권이라고 하죠. 자, 인권입니다. 짧게. 뭐 그렇게 막 어렵게 국인이가 뭐야? 국인이? 이 뭐야? 어린이 같은 거야? 잼민이 같은 거야? 뭐야? 뉴스 안 봐? 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라고 해. 요거는 시험 문제 미친 듯이 나와. 얘 그냥 무조건 나와. 얘 만약에 이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선생님 곁털 그냥 다 뽑아버려. 다 뽑아가지고 이걸로 수염을 만들어가지고 누리 오빠 선물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선생님 곁털 냄새를 맡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은 어디에다 고소하면 돼요, 나를?
어디다 고소할 거야? 법원. 법원에 고소할 거야? 이거 시간 오래 걸려. 그런 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하면 더 좋겠죠. 물론 법원도 할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건데 이건 그냥 시험 문제 100%야. 무조건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알았지? 잘 봐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인권에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단 여기부터 가는 거야. 왜 그러냐? 여긴 전반적으로 다 다뤄. 뭐 차별, 사생활 침해 등등해서 전반적인 걸 다 달아. 그래서 인권 침해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자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기관.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야. 그리고 여기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자 조금 있으면 3.1절입니다. 대한 땡땡 만세 이거요. 자 힌트가 이겁니다. 어떤 기관일까요? 피디님 맞춰보세요. 독립. 독립된 기관이야. 여긴 뭐냐면 독립된 기관이야. 이거 시험대 되게 잘 나와. 독립된 기관이야. 여기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들어갈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히 말할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한다.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퇴근이 안 돼. 독립돼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되게 활발하게 하는 곳. 선생님도 여기 신고한 적 있어요. 인권. 어떤 통신사를 신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겼어요. 선생님. 이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야. 그래서 여기는 독립된 기관이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여기에는 소속돼 있는 기관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어떤 인권 침해를 받았어. 그러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자 중요 키워드 들어갑니다. 뭐야? 진정이 들어가. 진정. 진정은 뭐냐면 진짜 뭐란 뜻일까요? 진짜 땡땡. 피디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진짜 땡땡. 진정이라는 건 뭘까? 진짜 땡땡이란 뜻이야. 땡땡. 땡땡을 맞춰. 진짜 뭐야? 진짜 정말 사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나의 사정이야, 사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권 침해를 당했고 우리 사장님이 자신의 겨털을 내 코에다 붙였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겨드랑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느낌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정이야, 사정. 나의 사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는 거야. 알았어? 진정이야. 자, 이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뭐라고 하니? 소야. 그치? 법원은 뭐야? 소야.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래? 진정이라 그래. 그러면은 이걸 받아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를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권을 침해한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뭐해? 권고 조치를 해. 권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인권위 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 없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은 없어. 자, 왜? 권고만 할 수 있어. 그거 나쁜 행위야. 하지 마까지만 얘기할 수 있지. 하면은 너의 거시기를 거세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닌 거야. 너를 감옥에 뭐 가두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법적인 어떤 법적인 강제력은 전혀 없어. 그냥 권고만.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그거는 쓰레기야. 하지 마. 씨빠빠 룰라 쓰레기야. 그것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인권위의 특징이야. 요거 시험도 굉장히 잘 나와. 그래서 보세요. 국가인권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그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 A씨가 있다라고 해볼게. 대학원생 A씨야. 근데 이 A씨가 여성인데 임신하고 출산했어. 근데 그 동안에 자기는 학업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잠시 휴학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대학원에서는 우리는 임신 출산을 휴학으로 받아주는 어떤 교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신 출산을 하고 싶으면 아예 이 학교를 그만두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만둔 사례가 있어요. 네. 이거는 실제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갑자기 슬프죠. 우리 여성들 갑자기 붕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학원생 A씨는 이것에 대해서 진정을 넣었다. 자, 시험 문제 뭐라고 넣으면 진정을 넣었다라고 킥포인트 단어가 나와서 진정을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넣었다는 걸까? 그렇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은 거야. 그치? 이때 이 사람이 침해당한 인권은 바로 뭘까요? 피디님, 뭐를 침해당했어? 자유권. 평등권이죠.
평등권지.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받은 거야. 평등권 침해야. 알았지? 이거 다 알아도 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얘들아. 이거 조금 헷갈리죠? 교재 내가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선생님 응가사회 보면은 다 적혀져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동현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해볼게. 동현이. 김구라 씨의 이름이 동현이죠. 아들이 동현이구나. 그리고 김구라 씨는 현동이지. 원래 본명이 현동인 거야. 근데 어쨌든 동현이가 있다라고 해보자. 근데 이제 동현이는 뭐냐면 미용고에 간 거야. 근데 미용고에 갔는데 남자는 미용고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이제 교장 선생님 만약에 막았다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동현이는 어떻게 되냐면 진정을 넣었다. 자, 진정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진정을 넣었다는 거야?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때 동현이가 침해받은 것은 무엇이다? 피디님? 이쯤 되면 나와야죠. 평등권. 그렇죠. 평등권을 침해당했다. 동현이가.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요렇게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자, 잘 보세요. 얘는 국가야. 그래야죠. 요건 뭐예요? 국민이에요. 알았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바꿔서 많이 내. 국가권익위원회 막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페이크 잘 내. 알았지? 이건 국민이야. 이건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거야. 그러면 국민들의 권익이 어떤 경우에 많이 침해당할까? 국민들의 권익이 사실 이거는 왜 이 기관이 왜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이것은 행정기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부정부패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청, 그리고 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권익위원회인 거야. 국민들의 알았지?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 이 국민을 국가로 바꿔서 많이 내. 이것도 마찬가지야. 국민인권위원회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네. 권익위. 아니지. 이거는 국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국권이라고 불러. 이거 뉴스 안 보냐? 자, 그래서 이거는 국권이라고 하는 거야. 국권이. 줄여서 국권이라 그래. 얘는 인권이야. 근데 이거는 국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잘 들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잘 들어. 그래서 이거는 잘 들어. PD 한번 같이 해주세요. 잘 들어. 말을 해야지. 애들한테 안 보이잖아. 혼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시작. 잘 들어. 자, 아, 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 갑자기 PD님 바꾸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정기관이 있어. 자, 이것은 뭐냐면 행정기관이 있어. 행정기관. 그리고 지금 골이 흔들려가지고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 갑자기. 너무 아니 진짜 골이 너무 흔들려 지금.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보게요. 여기 골이 막 흔들렸는데. 행정기관이 있어요. 행정기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됐어요. 행정기관이 있어. 자, 그런데 행정기관이 잘못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행정기관의 잘못된 어떤 법 집행이나 또는 행정기관의 굉장히 잘못된 행정처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어디에 할 수 있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이런 잘못된 처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내 고충 좀 들어보소. 이걸 뭐라 그래? 고충민원이라 그래. 그래서 국권위에 내는 거는 뭐냐면 고충민원이야. 와, 나 우리 집 앞에
동사무소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존재만으로 너무 힘들어. 내 고충 좀 들어보소! 이게 바로 뭐야? 고충 민원이야. 고충 민원. 그러면은 이 국권위에서는 정말 그 행정기관이 잘못했나 안 했나? 이걸 뭐 하는 거냐면 행정 심판을 하는 거야. 심판. 그래서 국권위의 핵심 단어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 또는 행정 처분 그리고 고충 민원 이거 중요한 거지. 인권위에서는 진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기서 고충 민원이야. 그리고 뭐야? 행정 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권위에서 행정 재판을 했다. 자, 이건 맞는 얘기까지 틀릴까요? 겁나 틀립니다. 행정 재판은 행정법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야. 그거는 법원에서. 재판은 무조건 뭐야? 재판은 무조건 어디서 하는 거야? 법원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국권위에서는 뭐만 가능하다는 거야? 행정심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둬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시청에서 나온 거야. 보건팀에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식당을 하고 있어. 근데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안 지났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면서 15일간 영업정지를 때려버린 거야.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 행정처분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식재료가 손님들한테 내가는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음식의 유통기한이 지난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권위에 만약 고충 민원으로 접수를 해버렸는데 국권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행정기관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에게 지금부터 잘 들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지금 선생님이 사례들 얘기했잖아. 이 사례들이요. 한 군데에만 접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행정기관 때문에 내가 어떤 뭘 당했어.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내가 신청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잖아. 그래서 이 공권력에 의해서 내가 기본권 침해당했으니까 헌법소원 심판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내가 여기도 낼 수 있고 이 기관도 낼 수 있고 이 기관도 구제해달라고 낼 수 있지만 실적인 내 삶에서 그걸 다 낼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또 어떠냐면 사실 돈도 많이 써야 돼. 그리고 이거를 하는 동안에 나는 막 직장인도 못하고 막 학교도 못 다니고 막 여기 가서 계속 진정 내고 뭐하고 수사받고 막 이런 거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면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을 골라가지고 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군데나 낼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가장 적합한 걸 고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대표적인 예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챙이 조금 하고 갈게요. 잔챙이로 피디님 잔챙이 해보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해보고 싶어요. 잔챙이 해보고 싶어? 네. 잔챙이 이거 좀 알아둬야 돼. 왜냐면 가끔 시험 문제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해서 시험 문제 다 나와. 얘네들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뭐를? 진상학교를. 그리고 그 학교는 바로 너네 학교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상학교들에서 낼 수 있는 잔챙이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이런 경우가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었어요. 이거는 실제 있었어요. 한 사례입니다. 어떤 여성이 해운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에서 해운대 앞바다를 쫙 찍은 거야. 지금 여름철에.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해운대 앞바다에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피서객을 쫙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공교롭게도 이 속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영복이 벗겨진 거야. 근데 실제 그것이 촬영분으로 쫙 이렇게 나갔고 그분은 그 상의를 이제 상탈을 한 거죠. 그거를 다 보여주게 됐다. 만약에 됐어. 애기도 아닌데.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인권 침해 받아서 뭐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언론중재위원회를 가야 돼. 중재위원회.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오빠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차은우 오빠 좋아. 은우짱 하면서 이제 차은우 오빠한테 갔는데 그래서 나는 사인만 받고
딱 말았어. 그리고 엄마한테는 아우 나 지금 스카 가잖아. 스카 간다고. 아, 진짜 막 그러고서 갔는데 그게 막 이렇게 뉴스 같은 게 나온 거야. 내가 차은우 씨한테 막 이렇게 이거 받고 있는 게. 그래서 엄마 막 빡쳤어. 만약 빡쳤다. 그래서 나를 막 거세한대. 막 이렇게 거세하고 상관없구나. 오빠니까. 근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만약 그렇다라면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야 돼. 그치? 왜 내 사생활 침해를 했냐?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난해. 근데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법률 구조 공단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없는데 내가 법적인 어떤 처리를 받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자, 그러거나 내가 이제 물건을 샀어. 뭐 이렇게 해서 급팍 이런 데서 물건을 만약에 샀다라고 해보자. 근데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너무 거지 같은 게 온 거야. 거지 같은 게 막 왔어.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것은 어디다가 고발해야 될까요? 피디님. 무슨 소비자 무슨 그런데. 한국 소비자원이야. 제대로 아는 게 없구만. 자, 한국 소비자원. 근데 이게 소비자원이 계속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 소비자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러거나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다. 이제 또 이거는 시험에 진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까지만이 나왔으면 나오면은 진짜 개진상 학교인데 그 개진상 학교에서 나올 만한 거 두 개를 얘기해 볼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 근데 이 재판 결과가 내 인권을 침해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고등법원으로 다시 재판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법원에다가 재판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할까, 피디님? 뭐 항소?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제도라고 해요. 상소제도. 지금 이제 항소 얘기했잖아.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그 이제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이제 2단원에서 배울 건데 항소는 1심에서 2심 올라가는 게 항소고 2심에서 3심 올라가는 게 상고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 뭐라 그러면 상소제도라고 해. 알았지? 이거를 우리는 상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어.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마라탕이라고 해보자. 마라탕을 먹다가 그 마라탕에 있는 그 매캐한 맛을 내는 마라가 나의 입을 주둥이를 마비시킨 거야.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신고를 했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마라는 나만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다 마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처벌할 만한 국가의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인권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디님 맞춰보세요. 네 글자야.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걸 뭐라 그래? 헌법 창조.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입법청원이라고. 입법, 입자가 뭐야? 새우 입이지. 법을 만들어 달라고 뭐 하는 거야? 청원하는 거야. 그걸 우린 뭐라 그래? 입법청원이라고 하는 거야.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안 되겠다. 나 근데 지금 좀 놀랐는데 나는 원래 인기가 많아. 근데 누리 오빠 인기 많아질 것 같아 이제. 왜요? 모르겠어. 지금 약간 느꼈어. 왜냐면 애들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자기보다 되게 아래라고 되게 그럴 때 편안함을 느껴. 자기보다 못 되는 사람이나 잘 안 되는 사람, 아래인 사람을 볼 때 되게 평안함을 느끼는데 제 애들이 지금 엄청난 편안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에 편안함을 주는 우리 공부,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바로 사회투 강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친구들, 안녕!